엄마, 아빠, 두 분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이 돼서요.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남편과 저는 아들의 다정한 말에 기뻐했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해요. 그런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두 분이 사시는 이 집을 저희 앞으로 명예 이전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꼭 모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이 집은 우리 부부의 피와 땀이 스며든 공간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 역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야,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야. 우리가 힘들 때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켜온 집이란다. 내가 어려운 건 알지만 이 집을 그렇게 쉽게 넘겨줄 수는 없어.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도둑놈이라도 된 것 같잖아요. 제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컸는데요. 부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 저도 부모님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건 다 부모님을 위해서예요. 아들의 말은 설득력 있게 들렸지만 그 속에 숨겨진 욕심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지혜가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건 절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더 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믿어주세요. 나중에 상속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고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괜찮다는 듯 손을 잡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도 당혹감과 불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심하는 마음조차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주부 김정희입니다. 남편 이성호와 함께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내며 아이들을 키웠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일하며 가정을 지켰고 저는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부부의 유일한 자랑은 아들 이현우입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우리 부부는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학 학비와 결혼 자금까지 우리가 마련해 주었고, 결혼 후에는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저 자식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윤지혜는 첫 만남부터 무언가 불편한 느낌을 주었어요.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눈빛 속에는 계산적인 느낌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더 우리 부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지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조차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도 이유를 대며 참석을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바쁘기 마련이라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평소보다 더 친절한 태도로 저와 남편에게 말을 꺼낸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아들과 며느리의 욕심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재산을 넘겨줘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텨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들과 며느리의 진명에 이전 요구 이후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 키운 걸까요? 현우가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한테 할 수 있죠? 우리 잘못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요즘 다 그런가 봐요. 그래도 우리가 키운 아들이잖아요. 너무 의심만 하지는 맙시다. 남편의 말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현우와 지혜가 우리에게 또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서류까지 가져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잘 생각해 보셨나요? 서류는 제가 변호사랑 다 상의하고 준비해 왔어요.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는 거 아니니? 우리가 아직 결정한 것도 아닌데. 지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가 부모님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예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저희가 모든 걸 다 책임질게요.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현우 엄마, 우리 그냥 믿어볼까? 현우가 나쁜 아이는 아니잖아. 우리 나이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 남편의 말은 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조차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아들의 압박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부드럽지만 강요하는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마치 자신이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남편은 그런 아들을 두둔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우리 집 등기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으로 그 서류를 쥐고 있자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우리 부부의 지난 세월과 희생을 의미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넘겨주는 것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째로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시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지혜야. 너희 마음은 알겠지만 이 집은 우리 부부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절대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요구는 하지 말아줘.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서운하네요. 부모님을 위해서 한 얘긴데 말이에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꼭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을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차려입고 더 단호한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러 왔어요. 이 문제는 오래 끌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결국 거절이라는 말이네요. 부모님이 저희를 믿지 못하신다면 저희도 더 이상 부탁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들은 상처받은 척하며 문을 나섰고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차가운 미소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성호는 제 손을 꼭 잡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너를 믿어. 네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 하지만 우리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끝까지 지켜보자. 남편의 말에 저는 힘을 얻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다시 얘기해봤어요? 이번 주 안으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현우야, 너희가 급한 건 알겠지만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런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엄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요.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 확실히 정리해 놓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아들의 말은 점점 더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감싸 안으며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마지막이라는 말을 남기며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결정을 못 내리시면 저희는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나중에 일이 생겨도 저희는 손을 뗄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게 결국 이런 식이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게 도와주는 거니? 우리가 너희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을 봐야죠. 부모님이 안 계신 후엔 이 집도 어차피 정리해야 해요. 그냥 미리 준비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 순간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부모가 아닌 재산을 물려줄 대상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이런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이 집은 너희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우리 삶의 전부야. 아무리 필요해도 이건 절대 넘길 수 없어. 그만 돌아가.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택에 상처받았지만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함과 슬픔을 견디며 앞으로의 삶을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자식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존엄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년 후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서류 봉투까지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상황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태도에 저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 성호는 긴장한 듯 손을 꽉 쥐었고 저는 심호흡을 하며 그들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진짜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변호사랑 상의한 서류까지 준비했으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준비한 건 다 부모님을 위해서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는 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저희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현우야, 지혜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 너희가 이 집을 갖고 싶은 거잖니? 이 집은 우리 삶이 담긴 곳이야. 너희가 이렇게 몰아붙이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며느리 지혜는 순간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부모님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건 어렵게 될 수 있어요.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 키우고 생활이 빠듯해요. 부모님까지 책임지기에는 저희 형편이 안 돼요. 이 집을 넘겨주시면 저희도 좀 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고 부모님을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아들의 말에 남편 성호는 손을 떨며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너희가 힘든 건 이해하지만 이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이 집을 넘긴다는 건 우리 삶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어. 너희가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면 우린 너무 괴로울 거야. 그럼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부모를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롭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은 다 헛된 거였니? 그럼 이렇게 끝내자. 우리도 너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게. 아들과 며느리는 대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느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등기 관련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권을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 서류를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을 믿고 살아온 시간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싸움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우리는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아들과 며느리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노인이라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했고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힘드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재산만을 탐내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지켜온 삶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법정 싸움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결국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법정에서 승소했지만 가슴 한쪽은 텅 빈 것처럼 아팠습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했지만 그 끝은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난 후 집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속 파도는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지켰지만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과 저는 각자의 방에서 침묵을 지키며 서로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성호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속에 담긴 피로함과 상처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잘한 걸까? 현우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도 너무 독하게 군 건 아니었을까? 여보,
나는 우리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믿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너무 아파. 부모로서 이렇게 끝내야 했다는 게 마음에 남아. 남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졌고 우리 부부의 희생이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과 상처를 담담하게 적으며 서로를 이해할 시간을 가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차츰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기쁨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정원을 가꾸고 이웃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줄 알았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서로를 지켜주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자식과의 관계를 위해 희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과 존엄을 지키시겠습니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